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관세사 시험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39회죠. 2022년 관세사 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놀라운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시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험이 50점 한 문제, 10점 5문제로 과목별 총 6문제였다라고 하면 개편된 시험에서는 30점 문제 2문제와 20점 문제 2문제, 총 4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도 학원도 강사도 모두 멘붕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아니, 시험이라는 거 6문제에서 4문제로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50점 문제, 10점 문제, 5문제로 답안 작성 방법과 시간 배분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6개월 냅두고 이제 와서 유형을 변경한다? 그럼 어쩌라고? 왜 이런 변경이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와 동일하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노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관세사 시험처럼 50점 한 문제와 10점 5문제로 구성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무사를 보면은 관세사 시험과 동일하게 30점 2문제와 20점 2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노무사 시험은 보니까 150점짜리 과목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50점 한 문제와 25점 2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약간 독특했는데 40점 한 문제, 30점 한 문제, 20점 한 문제, 10점 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2차 서술시험 100점 구성이라고 할지라도 50점 하나와 10점 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관세사 시험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특히 무역실무를 기준으로 50점 문제 중에서 10점 문제는 대부분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50점 문제가 단순 암기형으로 출제되거나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뜬금없는 데서 출제가 되거나 트렌드라는 게 없이 굉장히 유형이 매년 다양했기 때문에 그냥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덜 하거나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50점 문제 이상한 데서 출제가 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시험처럼 30점, 20점 이렇게 문제가 배점이 조금 골고루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50점 한 문제와 10점 문제 5문제다 보니까 50점 한 문제에서 엉뚱하게 망쳐버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해도 40점 미만으로 꽈락으로 불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격하는 사람도 내가 도대체 이 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르고, 불합격하는 사람도 내가 왜 불합격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문제 유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잠깐 예시를 좀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무역실무 50점 문제는 논술형으로 화환 추심 결제에서 DPS 사이트, DP 유산스, DA 조건을 비교 설명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이들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한계성을 각각 제시한 후 매도인의 신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라고 해서 전형적인 논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갑자기 2019년에는 협약 암기형입니다. 해상 보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특히 두 번째 문항이 뭐예요? 2009년 개정 신협회 적하 약관의 비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 위험을 일반 면책,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 전쟁 위험 면책, 동맹파업 위험 면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시오. ICC의 4조, 5조, 6조, 7조를 그냥 암기해서 쓰라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0년에는 모두에게 100점을 다 주겠다 형. 화환 신용장 통일 규칙상 제시된 운송 서류는 그 종류에 따라 19조에서 25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심사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9조에서 25조 제목을 이용하여 운송 서류 명칭 7개 쓰시오. 19조 운송서류의 수리요건 6가지를 설명하시오. 20조 운송서류의 환적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시오. 이게 뭡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점수 100점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실제 50점 문제에서 50점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에는 다 죽어요. 몬트리올 협약의 제정 목적 각 장의 제목, 그리고 1조 1항의 적용 범위를 쓰시오. 물음 3에는 항공화물 운임 중 부대 요금 종류 6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게 너무나 뜬금없는 데서 출제돼가지고 그냥 다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매년 그래요. 단순 암기형 점수 펴주겠대 형. 네가 뭘 공부했든 너는 꽈락을 주겠다 형. 그리고 너는 논문을 봤어야 될걸? 논술형.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건 50점 문제의 유형에 따라 합불이 갈라지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30점 문제와 20점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한 문제 조금 모른다고 해서 바로 꽈락이 나오진 않죠. 다른 문제에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게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험이 약간 이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꽈락률 비교표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관세율표 및 상품화 HS죠. HS야 과목 특성상 이제 꽈락률이 높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무역실물을 보세요. 2018년 꽈락률 74.5%, 2019년 꽈락률 71.5%. 약 80%의 수험생이 무역실무 한 과목에서 40점을 못 넘어서 꽈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역실무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2020년에 100점을 주겠다형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꽈락률이 40.66%로 확 떨어졌다가 다시 2020년에 꽈락률이 73.75%입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로또예요, 로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험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채점 기준이 도대체 뭐냐, 야 문제가 뭐 로또도 아니고 이렇게 출제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 자체가 또한 극단적으로 암기를 추구하다 보니까 40대 이상의 합격률이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과 비교하여 너무나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0대 합격률을 보겠습니다. 2018, 19, 20, 21년 합격률을 보시면 20대와 30대의 합격률이 거의 다고 2018년에 40대 이상 합격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2019년에 40대 합격자 2명 있고 50대, 60대 합격자 없습니다. 2020년에 유달리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는데 그때 40대 합격자 4명, 50대 합격자 1명, 60대 이상 합격자 2명으로 이제 40대 이상의 합격자가 늘어났고 2012년에 다시 40대 이상 합격자가 0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로또인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극단적인 암기형을 추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암기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 뇌 피지컬이 좋은 20대와 30대의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편되는 시험은 극단적인 암기보다는 조금 더 법령을 기초로 하여서 사례를 해석하고 사례에서 답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유형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변하냐면 기존에는 하도 이제 20대들이 뇌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이해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극단적으로 암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시험 자체가 어차피 문제가 로또여가지고 다 같이 그냥 죽어라 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대놓고 암기한 사람들이 유리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30점 문제와 20점 문제로 개편되는 만큼 사례형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해를 건너뛰고 암기를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암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없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이해 없이 암기가 가능했다라고 하면 개편되는 시험부터는 이해를 수반한 암기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변경되는 해에는 쉽게 출제된다고 하던데 사실 그거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2010년 한 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과목의 통째로 바뀐 거죠. 2010년에 1차에서 행정학이 사라지고 회계학이 도입됐을 때 이제 일부 학원에서는 회계학 들어왔을 때 구급 관세직 공무원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해서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출제된 건 뭐예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구급 공무원식으로 계산기 없이 공부했던 몇몇 수험생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2차 과목에 관세평가가 도입됐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 관세평가, 그 관세법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 과목 같은 거 아니냐. 야, 그리고 첫 해이니만큼 굉장히 쉽게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됐는데 2010년 관세평가가 역대급으로 대충격을 줘가지고 관세평가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어마어마하게 꽈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편되는 해에는 쉽게 출제될 것이다. 물론 쉽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교수의 출제위원회 재량일 뿐이지 반드시 쉽게 출제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보수적으로 이 시험은 굉장히 어렵게 사례형으로 출제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이제 암기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연차로 갈수록 합격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당장 6개월 후가 시험인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단연차들이 계속 쌓아왔던 문제마다의 시간 배분 방법, 문제마다의 서술 방법 이런 것들을 리셋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많이 공부한 사람과 적게 공부한 사람의 라인이 비슷해진 겁니다.
물론 30점 문제와 20점 문제로 개편되는 건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시험 방식에서는 수험생들이 합격을 하고 현업으로 현직 관세사로서 배운 지식을 업무에 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례형으로 개편되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2년에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됩니다. 적어도 2023년, 2024년에 개편이 돼야 된다고 하지 2021년 12월에 공고를 하면서 당장 6개월 후 시험부터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에게 가혹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이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시험이 어떻게 변하든 어쩔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